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비가 경남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남해안에 최대 2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올해도 낙동강 곳곳에서 녹조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 현상을 없애기 위해 보수문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기 측정 대행업체들의 무더기 행정처분 여파로 사업장들은 올 상반기까지 측정을 받아야 하지만 측정받지 못한 사업장이 속출해 2차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으로 설치된 카메라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범인들은 모두 해당 학교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경남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지금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날씨 소식을 박보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레이더 사진 보시면 강하게 형성된 비구름대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비구름대는 점차 남동진하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양의 비를 뿌리겠습니다. 현재 창원과 진주를 포함한 경남 대부분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세찬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 또한 많은데요. 경남 남해안 지역에는 최대 200mm 이상, 그 밖의 경남 지역에는 50에서 150mm 이상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창원을 포함한 경남 남해안 지역에는 강풍 예비특보도 발표됐습니다. 이 강풍 예비특보는 오늘 오전에 발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지역을 중심으로는 초속 10에서 16m의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만큼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온은 예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면서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창원 21도, 양산 22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26도, 밀양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진주 21도, 하동 22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27도, 거창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경남 중부 남해 앞바다를 제외하고 남해 동부 전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비는 오늘 밤 대부분 그치겠지만 내일 경남 북서 내륙에는 다시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녹조 현상이 낙동강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녹조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보혜 수문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낙동강 하류에 자리한 창녕 함안보. 멀리서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군데군데 녹조가 띠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죽은 물고기가 둥둥 떠 있습니다. 이곳에서 약 5km 정도 떨어진 지점에도 푸르던 물이 초록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이른바 녹조라떼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지난주 칠서 보상류 12km 지점에서 관찰된 유해 남조류 세포수는 밀리리터당 5만 9천여 개. 세포수가 줄긴 했지만 이번 주에도 만여 개가 넘으면서 조류경보가 22일 만에 관심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됐습니다. 폭염 일수가 작년보다 한 2~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가지고 조류경보 일수도 작년보다 조금 더 늘어나거나 조류 수치 또한 작년보다 조금 더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치명적인 독성 물질을 갖고 있는 녹조로 영남 식수원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결국 보를 철거하거나 수문을 완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보를 철거하거나 상시 개방한 금강과 영산강에는 녹조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설을 개선하고 나서 수문 개방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올 연말까지 수문 하나도 개방 못합니다. 우리 영남 주민들은 지금 올여름 동안 계속 이 물을 먹어야 되는데. 이런 가운데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취수장과 정수장의 수질 모니터링과 정수 처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조류 발생 상황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대기 측정 대행업체들의 무더기 행정처분 여파로 지난해 하반기 대기 측정을 받지 못한 사업장들은 올해 상반기까지 받도록 측정 기간이 6개월 연장됐었죠.
하지만 여전히 측정을 받지 못한 사업장이 속출하면서 올 하반기 2차 대란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의 대기 측정 대행업체 10곳이 영업정지 6개월에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은 건 지난해 하반기. 환경부는 사업장의 편의를 위해 올 상반기까지 측정 기간을 유예시켜줬습니다. 유예 대상은 경남의 중소사업장 5,100여 곳. 이 기간에도 받지 못하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는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기간 안에 측정을 받지 못한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는 건데 대부분 대행업체를 구하지 못했거나 비싼 수수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관할 지자체들은 아직까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해 같은 경우에는 업체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그걸 대조해서 지금 하기란 상당히 곤란할 것 같아서 저희는 사후동이 많거든요. 업체가 많아서 영세하고 이러니까 현황 파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고요. 더 큰 문제는 대행업체들이 행정소송의 패소에 영업정지 6개월에 들어가는 다음 달부터입니다. 경남의 5,600여 사업장이 대기 측정을 의뢰할 수 있는 업체가 13곳에 불과해 측정을 받지 못한 사업장이 속출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반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영업정지가 들어가가지고 자가 측정을 못하게 되면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지. 대기 측정 2차 대란이 예고된 상황에서 환경부도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사업장들의 불만과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경남의 중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으로 설치된 카메라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범인들을 신속하게 검거했는데 잡고 보니까 놀랍게도 범인은 모두 해당 학교의 30, 40대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교육당국은 이들을 직위 해제하고 전수 점검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법 촬영 카메라는 지난달 24일 경남 김해의 한 고등학교 1층 여자 화장실에서 발견됐습니다. 청소를 하다 발견됐는데 CCTV를 확인해 용의자를 잡고 보니 놀랍게도 범인은 이 학교의 40대 체육교사였습니다. 게다가 설치된 장비는 고화질에 방수 기능까지 있는 카메라였습니다. 이 교사는 휴대전화에서도 여러 건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는데 어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돼 결국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거쳐 직접 촬영한 영상인지 그리고 추가 범행은 없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달 26일 경남 창녕의 한 중학교 여자 화장실에서도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 2층으로 역시 재래식 변기였는데 불법 카메라는 설치된 지 3시간 만에 교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범인이 곧바로 자수했습니다. 역시 이 학교에 근무하는 30대 교사였습니다. 교직원이 2층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를 발견하고 즉시 이것도 역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이들 교사들을 직위 해제하고 이달 말까지 경남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불법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지 특수 장비를 이용해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몰래카메라가 발견된 창녕의 중학교에서는 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도 비슷한 점검을 했던 것으로 확인돼 이번 일제 단속이 사건 근절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지 의문스럽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일생에 한 번 보기도 힘들어서 신비의 꽃이라 불리는 꽃이 있습니다. 바로 대나무 꽃인데요. 그런데 창원 국도변에 무려 1000여 그루의 대나무에서 꽃이 활짝 펴서 학계는 물론이고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창원에서 진주로 넘어가는 국도변에 자리 잡은 대나무 왕대 1000여 그루. 언뜻 보기엔 병이 든 것 같지만 잎이 떨어지고 꽃이 피면서 푸른색에서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대나무는 씨앗이 아니라 거미줄처럼 얽힌 뿌리로 번식하기 때문에 꽃이 피는 광경은 매우 보기 드문 일입니다. 평생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꽃 아닌 것 같고 꼭 죽은 나무 같긴 한데 나무 뿌리에서부터 끝까지 다 똑같은 꽃이 펴 있어가지고 너무 신기하기는 해요. 신비롭고 희귀한 대나무 꽃을 보기 위해 먼 곳에서 한달음에 달려올 시민들이 있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내 평생이나 볼 수 없는 그런 것이니까
카메라도 많이 담고 귀하게 나는 꽃이니까 한번 구경하려고 울산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나무꽃이 피는 원인은 60년에서 120년 만에 핀다는 주기설과 영양분이 소진되거나 집적되어 핀다는 학설이 있을 뿐 아직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환경 특성, 그리고 대나무라든지 토양의 영양 분석, 그리고 DNA 분석 등을 통해서 개화가 진행되는 원리, 어떤 유전자가 영향을 줬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할 계획이 있습니다. 대나무꽃이 만개한 뒤 열매가 맺으면 기존 줄기와 뿌리는 죽게 되지만 숨은 눈이 다시 자라나 예전 모습의 대나무 숲을 조성하게 됩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사랑의 미숫가루 나누기 행사가 오늘 오후 2시 함안군 새마을회관에서 열립니다. 쿨한 할매할배 안녕한 여름나기 봉사활동이 오늘 오전 10시 산청군 여성회관 1층에서 펼쳐집니다. 전국 마늘 생산자협회 창녕군지회 총회가 오늘 오후 2시 창녕군민체육관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창원 진해구 자은동 민원센터 개소식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진해구 자은민원센터 주차장에서 열립니다. 함양군 세계무술총연합회 상생발전 업무협약식이 오늘 오후 2시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경남도의회 의장단 선거가 파행을 겪으면서 어제 예정됐던 본회의가 연기됐습니다. 본회의에선 제2부의장 선거와 상임위원 배정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신임 김하용 의장이 정당에서 제출한 상임위 배정안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로 결국 열리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장을 상대로 의장 불신임안 제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도의회 의정 운영 차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상대학교 권순기 총장은 코로나19에 따른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해 비대면 수업에 따른 비용 손익 등을 계산해 돌려줘야 할 부분이 있다면 2학기 등록대 장학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총장은 기자회견에서 보상은 다른 대학처럼 등록금의 10% 선이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권 총장은 경남과학기술대학교와의 통합에 대해 시너지가 명확하고 대학 역량 진단 평가에서 최상위 성적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남과 전남의 해상 경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최종 변론이 어제 오후에 열렸습니다. 경상남도와 남해군은 해상 경계가 불분명하며 경계선을 획정하려면 등거리 중간선을 따라 해야 한다며 지난 2015년 12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국토지리정보원이 표시한 현재선이 해상 경계라는 입장입니다. 조업구역을 둘러싼 경남과 전남의 해상 경계 갈등은 10년 전부터 계속돼 왔으며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 폐혈증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6일 40대 남성이 구토와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다 도내 대학병원에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비브리오 폐혈증을 예방하기 위해선 어패류는 85도 이상에서 충분히 가열해 섭취하고 어패류를 요리한 도구는 깨끗이 소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합천군이 장마전선 북상에 따른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 대비해 농업재해 대책 상황실을 본격 가동하고 신속한 피해 상황 파악과 응급복구를 지원합니다. 북상하고 있는 장마전선은 최근 일본과 중국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혀 우리나라도 수확을 앞둔 과수, 낙과와 벼 등 농작물 침수 피해 등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진주시가 이달부터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관람객이 진주성 등을 찾으면 입장료와 관람료를 50% 할인합니다. 대상 장소는 진주성과 진양호 동물원, 청동기 문화박물관, 이성자 미술관, 익룡 발자국 전시관 등 5곳이며 할인을 받으려면 신분증이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창녕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 중인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이 어제 의붓아버지를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도내한 병원에 입원 중인 친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1월부터 4개월 동안 9살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조사를 통해 이들 부부가 딸의 손과 발을 묶은 채 욕조에 가두고 얼음을 쏟거나 먹고 남은 음식을 주는 등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